원피스 1121화의 제목은 시대 일렁이므로 챕터는 거병의 적단 해적선에 올라탄 세턴이 보니와 쿠마를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턴이 독이 묻은 다리로 공격하자 거인들은 방패를 들어 세턴의 공격을 막고 루피 또한 보니를 공격하려는 세턴을 주먹으로 쳐 방어합니다. 이렇게 루피가 세턴을 막아주자 보니는 신나하며 다시 니카로 변신하고 세턴은 니카로 변한 보니를 보며 분노하죠. 이에 보니는 세턴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루피는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보니에게 힘을 실어주죠.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은 계속되는데 베가펑크가 말하길 대재해를 일으켰던 병기들이 여전히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기에 공백의 백령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된다 말하고 이러한 베가펑크의 언급과 함께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우시 네펠타리 비비 스카이피아 사람들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세턴은 보니를 다시 공격하는데 이에 보니는 네 녀석만큼은 내가 해치우겠다 말하고 루피는 세턴의 공격을 전부 막아냅니다. 그리고 보니는 쿠마의 기억에서 세턴이 너에겐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 이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걸 회상하며 잘도 아빠와 엄마를 이라고 말하고 지니에게 약물 실험을 한 게 자신이라고 말한 걸 회상하며 세턴에게 너희가 신일 리가 없다 말합니다. 또한 본인은 아기 때 봤던 엄마 지니와 아빠 쿠마와 함께 니카 춤을 추며 니카가 너를 구하러 올 거라는 기억을 회상한 후 신은 존재하며 영웅 또한 존재한다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본인은 정말로 셋이서 살고 싶었다며 혼자라면 이제 죽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하며 두 사람이 축복해졌기에 계속 살아갈 거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의 말을 전부 내뱉은 본인은 루피와 함께 세턴에게 해방의 니카 펀치를 날리고 이러한 루피와 보니의 공격과 함께 베가펑크의 방송 또한 나아갑니다. 이렇게 베가펑크는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희귀 종족들의 후예들을 언급하는데 이런 베가펑크의 언급으로 오래전 세계에 대적한 대죄를 범했다는 버커니알 쪽 먼 옛날 성지 마리조아 이전 레드라인 위에 살며 신의 나라에서 신이라 불렸던 루나리아 1족 킹 개안하면 포노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제3의 눈의 사만족 푸딩의 모습이 보이고 베가펑크는 만약 대죄가 오거든 모두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바란다 말합니다. 이어 베가펑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믿는다며 로저가 죽은 지 25년, 흰수염이 죽은 지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자들이 등장했다 말하죠. 이러한 베가펑크의 방송과 함께 해방의 니카 펀치를 맞은 세턴의 온몸이 산산이 조각나며 날아가는데 이에 거병의 적단은 기뻐하며 본인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루피는 웃으며 세턴이 날아가 버렸다며 보니에게 잘했다 칭찬하는데 그 순간 연구층에서 탈출한 써니오가 엘바프 해안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베가펑크는 그들이야말로 기이하게도 그 진실에 가장 근접한 자들로 로저는 이걸 노렸을지도 모른다 말하는데 베가펑크의 언급에 자신의 보물을 원한다면 주겠다며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는 해적왕 골디로저의 마지막 유언,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레일리, 사왕 거무수염 티치의 아지트 해적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해적들, 레일리처럼 취해 있는 샹크스의 레드포스호, 원피스를 찾으러 간다 선언했던 크로스길드, 이를 막으려는 해군 본부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어서 그것을 손에 넣을 자가 조이보이가 원했던 자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조이보이가 원했던 자이든 아니든 세계의 운명은 그걸 손에 넣는 자에게 달려있다 말하며 그것이 하나로 있는 데비보 원피스라는 사실을 끝으로 데비보 원피스와 가장 근접한 바다의 황제,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밀짚모자 루피, 검수염 티치, 천냥광대 버기, 해군 원수 사카즈키, 혁명군 수장 드래곤, 세계정부 이무와 새롭게 등장한 의문의 인물 코비 쿠잔, 피거랜드 갈링, 사보의 모습으로 원피스 1121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21화 관전 포인트, 새로운 중요 캐릭터의 등장. 이번 화에서 베가펑크는 방송에서 이 세계의 운명이 하나로 있는 데비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이런 언급과 함께 원피스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도 비쳤는데 여기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새로운 인물의 실루엣 또한 등장했죠. 이런 상황에 독자들은 이 실루엣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현재 원피스가 결말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화에서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인물들은 원피스 작가 오다 에이치로가 공식적으로 알린 현재 원피스 결말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데뷔보 원피스와 다시 일어날 거대한 전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인물들이 데뷔보 원피스뿐만 아니라 거대한 전쟁과 관련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이처럼 이들이 원피스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라면 새로운 인물 또한 원피스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되며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는 현재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으며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불의 상처인 남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캐릭터의 실루엣이 샹크스뿐만 아니라 샹크스와 똑같은 얼굴이었던 피거랜드 갈링의 턱라인과 비슷하고 새로운 인물이 샹크스와 피거랜드 갈링처럼 커틀러스라는 검의 종류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피거랜드 가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만약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면 이 인물은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추측했었던 신의 기사단이자 샹크스의 쌍둥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 해적인 샹크스가 뜬금없이 성지 마리조아에 등장했을 때 옆모습을 보면 과거 샹크스가 흰 수염과 대화했을 때와 다르게 눈에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만약 샹크스가 정말 쌍둥이라고 한다면 마리조아에 등장한 인물은 샹크스가 아닌 샹크스의 쌍둥이로 오르성을 찾아간 거기에 샹크스와 다르게 상처가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임무를 지키는 신의 기사단의 정보가 공개됐을 때 한 명의 실루엣이 샹크스와 비슷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신의 기사단의 리더로 거대한 전쟁에서 신의 기사단이 활약할 거기에 원피스 결말을 이끌어가는 주요 캐릭터들과 함께 모습이 보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세계 정부의 인물이라면 불의 상처의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류가 불의 상처에 대해 말하길 자신은 정부 쪽 인간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정부는 비밀이 많고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 말했었기에 신의 기사단이자 샹크스의 쌍둥이가 정말 해적들이 원피스를 찾지 못하도록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는 불의 상처인 남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샹크스의 쌍둥이가 신의 기사단이자 불의 상처인 남자라면 마리조아에서 오르성을 갑자기 찾아왔을 때 오르성의 반응들과 대사들도 정황상 맞으며 원피스 1054화에서 신의 기사단이 레벨리 사건에 개입하자 사카즈키는 이야기가 복잡해졌다 말했는데 이는 신의 기사단은 레벨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르성이 자네는 입장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한 것 또한 상황이 아닌 신의 기사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